정치대학 오늘 긴급하게 편성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아침에 깜짝 놀라셨겠죠? 혹시 저녁에 뉴스를 접하지 못한 분들은 너무너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어젯밤 10시 20분 윤 대통령의 긴급 담화가 있어서 다들 무슨 내용인지라고 했는데 너무도 놀랍게도 비상계엄이라는 네 글자, 그 엄중한 네 글자가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11시에 발표된 비상계엄령은요, 그러나 약 새벽 1시경 국회 해제 결의안 통과로 무효화되면서 불과 선포 6시간 만에 해제되었습니다. 이 긴박했던 6시간, 불안하고 무섭고 당혹스럽고 의문점만 남은 이 모든 이야기 오늘 특별히 박성민 대표님 모시고 깊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일단 잠은 좀 주무시고 오셨나요? 아니, 저는 어저께 밤에 모임이 좀 있었어요. 네. 그 모임 중에 누가 비상계엄 선포됐다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민주당이 대통령이 계엄을 하려고 한다 얘기를 했을 때 그건 망상 아니냐. 왜 한국의 헌법에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해도 국회가 151석으로 해제 요구하면 해제하게 돼 있는데, 지금 국회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정상적인 비상계엄이 아니 그렇다면 그건 옛날로 말하면 친위 쿠데타, 불법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이 다 있어가지고 영상으로 세계에 다 생중계 되는데, 군이 어떻게 언론사도 통제하고 국회도 통제하고 가능하겠냐. 이렇게 보셨을 겁니다. 군인인 유리창 깨고 들어가고 그랬지만, 그건 중과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했는지 옳지도 가능하지도 않은 걸 왜 했는지가 미스테리로 남아있고, 저는 고등학교 때 박정희 대통령 서거하고 나서 비상계엄 선포된 때를 봤어요. 그리고 그 비상계엄이 그 다음엔 1980년 5월 17일 날 전국으로 확대가 됐고, 그 중간에 79년 12.12에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만 12.12 군사 쿠데타가 있었고, 그러나 그때는 정보가 완벽히 통제될 수 있는 상황이고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은 여당 대표도 반대하고 야당은 말할 거 없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다 국회를 둘러싸고, 언론도 다 반대하고 미국도 반대하고 한국에 투자한 사람들도 다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을 했다. 저로서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아침에도 어떤 방송하니까 왜 그런 것 같으냐고 묻는데, 저도 그렇지만 제 앞에 나와 있는 많은 분들도 아무도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왜 그거 했는지를 모르겠다. 목적도 왜 했는지도, 그리고 목적에 부합하는 수단도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던 지난 6시간의 비상계엄령이었습니다. 6시간이나 됐는데 6시간보다는 짧겠죠. 처음에 비상계엄 선포하고 해제될 때까지 그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았어요. 한 10시 20분쯤 대국민 담화로 발표를 해서 실제 령이 발효된 거는 11시. 2시간 반 만에 지금 해제가 되고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해제된 데까지 한 150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2시간 반 정도. 예. 저는 이제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해제를 발표한 걸 의미한 겁니다. 예, 그러면 약 6시간이었습니다. 4시쯤에 해제가 됐으니까요. 뭐부터 짐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대통령 용사는 당시 국민 담화에서 비상사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계엄을 선포했다라는 이야기에 제일 먼저 질문한 게 왜 북에서 내려왔어? 이거였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비상계엄은 전시나 사변 같은 국가 비상사태에 바라는 명령 아니겠습니까? 이 국가 비상사태로 대통령이 언급한 게 예산과 탄핵 사유였지요. 반국가 세력의 준동 이런 얘기들 좀 있었죠. 네. 어떻게 계엄 선포 요건에 가깝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비상계엄은 전시 사변 및 그에 준하는 상황이고 경찰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상황에 통제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사법과 행정을 다 중단시키는 건데, 계엄사령관 밑에 두는 정도의, 그러면 일반 국민들의 인권도 다 통제가 되고, 언론도 통제가 되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 정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비상계엄 사유 지금 정부가 내세운 거, 그리고 뭐, 심지어는 지금 계엄 포고령의 계엄사령관이 발표한 거에 보면, 전공의 의대 사태 문제도,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고 돼 있어요, 처단. 매우 좀 극단적인 발언이 다 다르죠. 네, 그거는 뭐, 처단이라는 단어를 포고령에다 넣는다는 게 지금 가능한 얘기인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야당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한동훈 대표가 이 계엄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얘기한 뒤에 위헌적이고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위헌적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지금 절차와 내용을 봐야 되는데 계엄 선포는 선포와 해제 모두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해제는 국회가 해제 요구안을 의결을 했을 때 한 것 같아. 기다렸다가 대통령이 했다고 됐으니까. 네, 국회의 소집해서 심의를 못했다고 했다. 그리고 네. 그리고 그 전에 선포할 때는 했다고 지금 정부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리는 없었던 것 같고. 그러나 예.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거를 대한민국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을 이런 사유로 하려고 합니다라고 할 때 반대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은 그 자리에서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만두는 사람들도 나오고 막 그랬을 것 같은데 지금 그거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회 통보하게 돼 있는데 통보 절차가 제대로 됐는지 절차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그 문제가 좀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내용적으로 보면 전시사변 및 그에 준하는 상태, 경찰력으로 통제가 안 되는 비상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정치 상황이 그런 거냐. 예를 들면 뭐 예산안을 4조 얼마를 삭감했다 일방적으로. 감사원장 중앙위원장 탄핵하려고 그런다. 뭐 등등. 그건 뭐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이 있죠. 좀 심하다. 완력이 이게 뭐 국정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야. 한동훈 대표 무정부 상태 만들려고 하는 거냐. 그런 얘기는 있었지만 그게 뭐 과연 지금 이렇게 비상계엄을 선포할 정도로. 그러니까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 본 장면인데 무장군이 지금 국회로 난입을 했어요. 창문을 깨고. 그리고는 저는 밤늦게 그 모임을, 저 먼저 가봐야겠다라고 이제 하고 가는데 방송국에서 전화 왔어요. 아침에 이제 새벽 라디오 방송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 방송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다가 새벽 밤 12시 넘어서 근데 방송할 수 있냐. 왜냐면 우리가 어릴 때 봤던 그 계엄은 일단 언론사에 무장군인들이 또 그리고 언론을 통제하겠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무장군인들이 다 서 있어서 방송을 통제하거든요. 그런 상태인데 보니까 뭐 전혀 그런 느낌은 아니고 국회도 보니까 로텐도어에도 사람들이 뭐 제재 없이 다니고 그러니까 저건 국회들 다 들어가서 하겠다. 그리고 실제로도 뭐 코미디 같이 뭐 병력들이 왔지만 그냥 뭐 해보지도 못하고 뭐 거기서 어떻게 하겠어요? 총으로 뭐 누굴 쏘겠어요? 개머리판 누굴 때리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게 제가 헌법학자가 아니니까, 뭐 대법원장도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고, 그러나 이제 한동훈 대표도 법조인인데 그건 위헌적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어제부로 비상계엄 선포한 이후로 대통령이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임기를 어떤 식으로든 다 마칠 가능성보다 높아진 건 사실이다. 저는 그렇게는 봅니다. 마치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탄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통령이 임기를 정상적으로 다 못 마치는 상황은 세 가지가 있죠. 첫째는 하야하는 방법입니다. 민주당이 하야를 요구할 거예요. 그만둬라. 대통령 자가 없다. 이거 이재명 대표도 더 이상 윤 대통령 대통령이 아니라고 선언했고 내려올 수가 있죠. 이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탄핵이죠. 그리고 이건 탄핵을 발의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세 번째는 대통령이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임기 단축을 걸고 개헌을 약속하면서 가는 건데 박근혜 대통령 때도 조건부 하야론이 있었어요. 어떤 조건을 받아들이면 뭐 예를 들면 뭐 2017년 6월 달에 하야하는 것으로 뭐 그런 얘기가 여당 내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겠는데 야당이 믿지는 않겠죠, 대통령을. 임기 단축 개헌으로 시간을 주는 건 안 할 테니까 하야 의혹과 탄핵일 겁니다. 그럼 남은 문제는 탄핵을 할 때 과연
한동훈 대표가 위법하고 위헌적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보면 탄핵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복잡한 정치적 셈법이 있어요. 지금 잠깐 계속 당사에서 의총 중이라고 하죠. 예, 네, 그거는 논의 사실은 중이라고. 뭐 지금 뭐 탈당을 요구하고 내각 총사퇴, 대통령실 뭐 총사퇴 이건 다 뭐 정상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거지만 탄핵을 한다는 거는 어쨌든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6명밖에 없어요. 9명 있어야 되는데 그 2명은 민주당, 1명은 국민의힘이 하기로 합의는 되어 있습니다. 임명되진 않았고 원래는 그 정족수가 7명은 돼야지 개의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심리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헌재가 스스로 6명으로 심리는 가능하도록 해놓고 지금 가고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지금 심리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6명이므로 이거를 뭐 편결할 수 있는 건지 이 얘기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워낙에 탄핵에 대한 트라우마가 여당에 남아있잖아요. 그 후폭풍을 알고 있으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게 그렇게 하고 탄핵은 최대한 그 국회를 200석 통과가 되면 6개월 안에 그 결론을 내리게 돼 있고 그날로부터 2달 안에 선거를 치르게 돼 있는데 과연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이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느냐. 이것 때문에 제가 그때도 특검 때도 이거 한동훈 대표가 못할 거다. 이게 정책 자살이다. 그런 얘기 했는데 지금 이 고민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국민의힘이. 말씀 중에 잠깐 국무회의를 분명히 거쳐서 발표를 했을 텐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라는 건 대부분이 찬성했다는 거에 대해서 최근 조금 전에 이제 그 취재 기자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계엄법에 따르면은 국무회의가 의결이 아니라 심의이기 때문에 의결 과정이 없거든요. 국무회의원 대부분이 매우 반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의 뜻이 굉장히 완강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막지 못하고 대통령이 이제 계엄령을 아니 세계 것까지. 10대 경제국이라고 얘기하고 예. 아니 무슨 대통령이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여기 지금 무장 군인을 국회로 들여보내갖고 그 공수부대인지 모르겠지만 707이 왔대죠. 예, 그거를 헬기 타고 707이 내려왔다고. 그리고 예. 미국에다가 무슨 뭐 통보도 안 하고 그걸 유상을 깨고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무슨 옳고 그르고를 떠나갖고 이게 가능이나 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에 그러면 이거를 그 국민들이 반대만 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표를 내고 다 그만둔 분들도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기억하기 있기로는 그때도 그 전두환 12.12 쿠데타 이후에 5.17에서 전국 비상계엄 확대할 때도 그때 아마 누굽니까? 그 김옥길 교육부 장관이 반대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여자분인데, 김동길 교수의 누님이죠. 막 그런, 용기도 막 내고 그랬는데 지금 뭐 그런 얘기도 안 나오고요. 그래서, 야,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뉴스 보고 너무 절망적이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강대강이고 이렇게까지 극단적이냐. 아니, 이게 극단적인 건 야당도 지금 탄핵을 하고 예산을 지금 이렇게 다 한 거죠. 그거는 그러나 우리가 어쨌든 이건 좀 너무 심하고 우리가 비판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비상계엄은 다른 얘기입니다. 헌정을 중단시키는 일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대통령이 그것도 법조인 출신이. 지금 있는 사안으로 이 사안을 가지고 그걸 할 수 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 표현도 참 조심스럽긴 한데 지난번 한동훈 대표 때 썼는데 정치적 자살로 봅니다. 그래서 자살골이면 만회할 수 있지만 자살은 만회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임기 단축, 임기를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어떤 형식일지는 몰라도. 매우 높아졌다. 결국 실제 지금 최고위원 회의에서 탈당 얘기는 한 대표가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고요. 그 이후에 다른 수단에 대해서도 암시는 주었다고 하는데 다른 수단이 무언지에 대해서는 서로들 간의 논의가 치열하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실체적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이런 사유로 개헌 선포까지 하느냐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데 그다음 이 얘기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왜 이런 방식으로입니다.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너무 놀래갖고 TV를 켰는데 이거 제대로 뉴스에서 다루고 있는 거 맞아? 그리고 오늘 저희가 긴급 편성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다른 데서 언론에서 못 다루겠다. 그럼 유튜브까지는 규제 못할 테니까 유튜브라도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긴급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다 하는 거예요. 다 비판적 논조로 모든 언론사도 통제 못하고
국회의원 뭐 표결을 막으려고 간 것 같은데 아마도 뭐 국회도 통제 못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중과부적이란 표현을 김유명이 썼대죠. 김유명 장관이 수가 부족해서 못했다. 아니 몰랐나요? 한마디로 왜 이렇게 어설프게 준비를 한 걸까요? 저는 그 국방부 장관을 보낼 때도 말이 많았고 원래 경호처장이었죠. 충암사단이라 그러고 그때 김민석 최고가 제가 뭐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어요. 그분이 뭐 계엄 선포하려 그런다. 그 내가 아니 그 망상이지. 그 말이 되냐 왜? 우리 망상이라고. 아니 그거 민주당이 다수석을 갖고 있는데 해제시키면 되는 거고 그렇다면 차라리 솔직하게 쿠데타를 꾸미고 있다. 친위 쿠데타는 뭐 법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총칼로 그냥 하는 거니까. 그런 거 그것도 내가 그랬어요. 아니 지금 이 요즘에 스마트폰 시대에 영상으로 다 찍힐 세계 다 나가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냐. 더 놀라운 건요. 똑같은 멘트를 김용환 국방부 장관이 청문회에서 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본인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아무리 이제 민주당이 뭐 국정을 마비시키려고 한다. 다 탄핵을 시키고 뭐 그 한동훈 대표 얘기로도 이거 무정부 상태로 끌고 가려는 거 아니냐. 저 야당 대표의 그 사법 방탄을 위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맞대응으로 비상계엄 선포는 그건 안 되는 얘기죠. 역시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북한과의 그 무슨 교전이 있거나 뭐 이런 그것도 뭐 국지전도 아니고 상당한 정도의 뭐 전면전에 준하는 정도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데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된 건 대통령도 그렇고 국방부 장관도 그렇고 안보 라인이 이런 식으로 그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건 대한민국이 이대로 갈 수가 없다. 안보 리스크 이제 이게 대한민국의 리스크가 아니라 세계의 리스크가 됐어요. 한미 동맹의 리스크 정도를 넘어서서 이 투자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또 뭐 반도체 배터리 그 공급망의 중요한 축인데 그러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대로 갈 수 없다는 컨센서스가 확산될 것 같아요. 되돌려서 이거 어떻게 없던 일로 합니까? 맞습니다.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윤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평가를 해주는 사람들이 그나마 있었는데 그 문제마저도 이제 새로이 리스크 단계에 들어선 것 같은데 정말 그냥 저도 이해는 안 가지만 좀 바보 같은 질문 하나 드리자면 혹시 이게 카드인 계엄일 가능성은 없습니까? 야당 이렇게까지 정부를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그래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보여줄게 하는 진심이 아닌 처음부터 예정된 이벤트였을 계엄일 가능성은 혹시 없습니까?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보지만 있어서 더 문제 아닙니까? 예를 들면 비상계엄은 아무리 야당이 뭘 해도 그 법테두리 안에서 하는 겁니다. 물론 대통령 거부권도 법테두리 안에 있는 거고 탄핵도 법테두리 안에 있는 거지만 그것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의 약점이긴 하지만 지금 이 비상계엄은요. 이 초법적이고 그 초헌법적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야당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카드는 아닐 거라고 좀 보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최근에 대통령이 몰리긴 했죠. 그 명태균도 뭐 검찰 수사 기간 중에 특검을 받았으면 좋겠다. 특검에 가서 다 뭐 폭로할 것처럼 얘기도 하고 한동훈 대표도 김건희 특검을 야당하고 얘기해서 표결을 계속 늦추면서 압박하고 있고 그럼 뭐 야당은 압도되고 있어가지고 예산도 못 쓰게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근데 포고문 쪽이나 그 계엄 선포에 보면 뭐 이게 반국가 세력 얘기부터 종북 세력 발목 붙이게 하겠다는 그런 공세부터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산안 문제부터 탄핵 얘기부터 뭐 전공의 사태까지. 야, 그리고 아까 말한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돌아오자면 처단한다. 야, 이거 지금 사실 약간 북한에서 쓰는 용어 아닌가요? 아니 이거를 지금 계엄을 선포하는 계엄사령관이 또 국방부 장관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카드 얘기는 저는 충격요법으로 썼는지 모르지만 회복 불능의 상태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는 게 급락하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저 자리에 놔두면 안 되겠다. 위험하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 이게 지금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국민일 겁니다. 이게 지금 이대로 가면서 다른 카드를 꺼낼 수 있는 건지.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요. 안 그래도 민주당 쪽에서 그걸 고민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야, 너무 예측 불가다. 아직도 대통령은 할 수 있는 권한이 더 많고 재계엄도 또 사실 가능은 한 거잖아요. 여전히 권한은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빨리 모든 권한, 직무를 정지시켜야 되고 결국은 탄핵의 시기를 빨리 돌려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틈입니다. 그거는 이제 뭐 야당만이 아니고 여당 내에서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심지어는 우방도 다 이게 윤 대통령의 임기를 다 가져가는 게 너무 리스크가 크다 이 판단이 있기 때문에 우군이 없죠. 아까 말한 대로 탄핵을 했는데 여당 대표가 제일 먼저 반대한다. 그리고 국회의원들 데리고 들어가고 그 해제해야 된다는데 표를 던졌잖아요. 다 전원 찬성. 네, 예. 그리고 이제 언론도 이게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예. 보수 언론 전체가 다 이게 국가의 그 격을 떨어뜨린 네. 이 문제를 어떻게 이거는 뭐 해소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먹던 밥상을 그냥 걷어차버려 갖고 예. 지금 뭐 이 지금 방안에 김치 국물도 다 쏟아지고 다 엉망이 된 상황 아닙니까? 수습이 되겠습니까? 한 명 찬성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잠깐 너무 지금 당황해서 밤에 잠을 못 자갖고 이름이 잠깐 박근혜 대통령 때 한교안 총리. 예, 찬성하셨더라고요. 왜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비판을 하더라고요. 아니 뭐 지금 체포하라고 찬성, 한동훈 대표 가결. 체포해야 된다 그러고 의원식 그러고 있어요 그분. 자, 그분이 대한민국의 국무총리였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다는 게 정말 끔찍합니다. 맞습니다. 게다가 당 대표였고요. 법조인입니다. 그 법무장관도 했어요 그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법조인으로서 죄송하는데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민주당에서 CCTV를 다 돌려보니까 체포조가 세 조가 따로 움직였다. 우원식 의장 체포조, 이재명 대표 체포조, 한동훈 대표 체포조. 그래서 그 방 옆에 진입을 시도한 것이다. 그거는 뭐 예. 좀 민주당의 주장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한 가지 분명한 건 옛날에 쿠데타라고 하는 거는 일단 언론부터 장악하거든요. 그럼 뭐 저는 그래서 새벽에 아침 방송이 있으니까 방송 가능하냐? 그 당연히 옛날에는 방송국 앞에 군인들이 무장병력들이 딱 서 있어요. 여기부터 통제하는 거지. 방송을 자기들이 원하는 걸 내보내야 되니까. 근데 뭐 아주 정상적인 상태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지? 그리고 그거 뭐 거기 군인들이 온다지만 훨씬 많은 그 시민들이 와서 막을 텐데 대한민국의 수준이 쿠데타를 용인하는 수준입니까 지금? 아니 지난번에 해병대 최상병 사건 나서 뭐 임성근 사단장이 뭐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했는데 박정훈 대리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는 해병대의 그 수사단장도 그거 안 들었잖아요. 그래갖고 지금까지 시끄러운 건데 즉 쿠데타라고 하는 거를 밑에다 김영현 국방부 장관이나 계엄사령관이 뭘 오더를 내렸을 텐데 들었겠습니까 지금 밑에서? 숫자가 부족해 안 움직이죠. 지금이 뭐 전두환 시대입니까? 그 누가 거기 쿠데타군으로 와갖고 거기 어떻게 왔던 그 병력들도 젊은 저 군인들 얼마나 자괴감을 느꼈겠습니까? 맞습니다. 거기 와서 자기들 뭐를 하겠어요, 거기서? 서울의 봄 영화를 다 본 사람들일 텐데요. 총으로 쏘겠어요. 사람들 그걸 패겠어요. 김용현 장관이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중과 부적이었다라는 말을 했다라고 지금 언론 정말 그분은 차이철하고 비슷한 분인 것 같아요. 그 100만 좀 죽이면 어떻습니까? 차이철이 그랬잖아요. 예, 국민을 적으로 본다는 건가요? 어떻게 중과 부적이 될 수가 있죠? 그럼 우리가 전복 세력인 건가요? 그건 뭐 어떤 맥락에서 그 표현을 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지금 아마 대통령실은 전 내각하고는 총사퇴를 했잖아요. 네. 대통령이 지금 국방부 장관은 사실 사퇴 표명이 아니라 해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한 대통령도 해임을 요구했어요. 네. 물론 대통령이 수용했으니까 자기가 모순되는 거긴 하지만 네. 국민들에게 이거 사과할 거면 이게 잘못된 판단이었다라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해임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해임을 해야 된다. 지금 한 대통령도 요구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국방부 장관 쪽에 국방부에서 이미 인정을 했습니다. 주된 건의자가 김용환 장관이었다라고 그리고 행안부 장관도 건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행안부 장관 등 국방부 장관 다 해임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죠. 아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임을 안 합니까? 사퇴한 거 사퇴 받아들인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이게 제가 법적인 얘기는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 잘못하면 아까 쿠데타라 그러면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란죄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는 아까 그러니까 이 비상계엄이 정당한 절차를 거쳤느냐, 그 계엄 선포의 요건에 맞느냐. 이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헌법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절차상 내용상 문제가 있다면 제가 한동훈 대표가 이걸 즉각적으로 여당 대표인데 위법하고 위헌적인 네. 비상계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뭐 다들 살펴봐야 된다 법조인들이 그러고 있고 그런 요소가 있다라는 헌법학자들의 얘기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거에 제가 의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아마 좀 구별은 돼야 될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위헌과 위법은 헌법 그리고 계엄법이거든. 절차상 문제 그리고 실체적 요건에 해당했는지 헌법의 문제일 텐데 내란죄는 또 별도의 형법 위반의 문제잖아요. 왜냐하면 내란 음모죄가 내란 외환죄가 있어야지 임기 중에도 대통령이 예외적으로 소추가 가능하니까요. 단순히 탄핵, 직무정지 정도로 그치지 않고 지금 당장 강제 수사해서 어딘가 구속을 시켜야 할 수 있는 죄가 내란 외환죄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민주당 쪽은 내란죄까지 검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친위 쿠데타면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내란죄는 어떤 기관 자체를 전복시키고 무력화하고 해야 주요 기관 등 그런 경우를 내란죄라고 본다고 하는 게 뭐 그 김석기 사건 등에 있어서의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이석기 사건의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과연 내란죄까지 해당할지 여부는 많은 법조인들도 확신을 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겸령 선포였다 쪽에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까지 보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는 탄핵 사유가 되죠. 대통령은 헌법을 위반할 때 중대한 법 위반 사유가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여당 이야기 지금 한동훈 대표 이야기 했으니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빨리 다른 의원들은 당사에 있는데도 한동훈 대표와 18명의 의원들은 굉장히 빨리 국회 본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바로 해제에 찬성 표결을 했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와 손을 딱 맞잡고 인사하는 장면도 역시 화제가 됐습니다. 이제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은 완전히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봐도 될까요?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모론자들은 이게 뭐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어주기 위한 뭐 윤석열 대통령의 쇼다 혹은 한동훈을 띄우기 위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만 그럴 수 있죠.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래서 이미 그 최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으로 대통령을 계속 압박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표결도 뒤로 민주당이 밀어주고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그게 자극도 됐죠. 지난번에 두 분이 회담할 때도 내가 다시 수십 명 설득했는데 다음엔 내가 모르겠다, 자신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의원들이 야당하고 같은 입장에 쓴다면 나로서는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지가 괄호 열고 계엄령 선포해야지였군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게 왔고 그런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딜레마긴 합니다. 본인이 지금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규정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탄핵에 들어가는 게 맞는데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나 본인의 정치 미래를 놓고 봤을 때 그게 그냥 아주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내가 이번에 대통령 못 돼도 되고 내가 이걸로 정치적 생명이 끝나도 좋으니까 나는 이게 옳지 않은 일이니까 옳은 길로 이건 동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갈 건지 아니면 지금 당내에서도 반발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신도 책임 있는 거 아니냐.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나오는 데는, 전당대 이후에 좀 이렇게 원팀으로 움직였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냐. 이런 것도 지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담도 있을 것 같고, 한동훈 대표가 그러나 당 게시판이나 아니면 이런 걸로 굉장히 몰렸었는데, 일거에 쿠데타가 벌어질 위기 상황에서 딱 재빠르게 방향을 정했잖아요. 네. 그럼으로써 국민들 사이에서는 상당한 정치적인 입지를 확보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정치적 입지를 확보했다라고 보셨습니다. 탈당을 요구했는데요. 탈당 요구는 합리적인 전략이었다고 보시는지요? 그렇죠. 그거는 이미 그 전에도 탈당과 출당 얘기는 있었는데 지금 대통령 기회가 있으면 그럴 수 있었는데
지금 대통령이 탈당하지 않으니까 당에도 계속 당무에도 개입하고 친윤계가 움직이고 당대표를 흔드니까 이때 뭐 탈당 요구는 할 수 있는데 친윤계가 이걸 뭐 나서서 그전처럼 강하게 뭐 반대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거라고 보셨는데요. 의외로 제가 좀 놀랬던 부분은 의외로 인터넷 뉴스에 많은 댓글들이나 유튜브들은 한교안 전 대표를 비롯해서요. 오히려 한동훈 대표를 배신자라고 비난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뭐 일부 아주 전 일부 그냥 뭐 감성 보수 지층들이 의견이라고 전 봅니다. 예, 그래서 혹시 또다시 분당의 위기로 가는 것은 아닌가 그거는 뭐 해서요. 열려 있죠. 그거는 언제든지 열려 있는 거지만 네. 그거는 뭐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뭐 비상경을 선포한 거에 대해서 한동훈이 찬성하지 않고 신속하게 내면 한동훈 대표가 냈고요. 유승민 의원이 냈고요. 오세훈 시장이 냈고요.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혼돈스러울 때 분명한 입장을 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 정도면 국민들이 봤을 때 정치 지도자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했다. 이렇게 평가받을 거예요. 책임 있는 행동을 했다라고 보여질 텐데 비교가 좀 되네요. 추경호 원내대표와는요. 그건 언급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건 얘기할 거 없고. 알겠습니다. 한 대표가 보인 만큼 리더십에 조금 더 힘이 실릴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여당이요, 너무너무 다들 당혹스럽고 서로 당연히 사정 교감이 없었던 걸로 보이는데 여당이 이 시점에서 취할 수 있는 적절한 대응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글쎄, 여당이 지금 곤혹스럽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대통령 지지율은 폭락할 겁니다. 급락을 넘어서. 그러면 이제 대통령으로서의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의 수명 끝났다고 봅니다. 끝났다. 예, 그렇죠. 전 정찰. 여기서 우군도 없고 아무런 권위도 없고 신뢰도 없는 상태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태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네. 이렇게 다 판단하면, 어떻게 이거를, 대한민국의 지금 최대 리스크가 됐는데, 연착륙시킬 수 있을까? 임기를 단축해야 된다면 아까 임기 단축 개헌, 탄핵, 하야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텐데 그거 고민이죠. 대통령이 지금 탈당을 요구하는 게 맞는지부터. 근데 뭐 이미 탈당 요구는 좀 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여당은 지금 그 안에서 이 판에도 지금 싸울 수 있겠습니까? 완전 공멸인데 친윤계가 별 카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친윤계가 별 카드가 없을 거로 보인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당 내에서는 이제 한동훈 대표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저는 정말 박 대표님께 제가 한 번씩 뜬금없이 어이없는 내피셜을 여쭙잖아요. 너무 몰라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대표님이 보실 때는 지금 윤 대통령의 이번에 계엄령 선포가 권력 의지로 보이시나요? 권력 의지의 포기로 보이시나요? 저는 판단을 잃었다고 봅니다. 판단을 잃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능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은 일을 한 거니까 제가 정책 자살로 얘기를 한 거니까 권력 의지라고 볼 수가 없죠. 권력 의지는 아니었다. 왜냐면 이 결과가 뻔히 보이잖아요. 너무 비이성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 비상계엄을 선포해갖고 내가 뭘 주도권을 잡을 수 있고 뭘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 그것 자체로 대통령으로 자격이 없는 거고 그 판단하고도 했다면 자포자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들고요. 자포자기. 그러니까 그쵸. 이거 권력을 너무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모습이 오늘 사실상 포기로 느껴질 정도로 기이하고 비이상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예, 이번에는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지금 야당은 오히려 좀 신중한 듯합니다. 언론 발표를 내세우는 데 있어서 신중하다 회의하고 오늘은 야당의 주요 의원들이 방송이나 이런 언론에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라고 다 밝혔다라고 하더라고요. 입장을 정하는 데 조심스러운 것 같은데요. 야당 이후 어떤 전략을 펼칠 거로 예상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야 요구는 당장 했고요. 하야 요구는 했죠. 그거는 이미 지난 총선 때도 뭐라 그랬냐면 3년 길다. 조국 혁신당 중심으로. 그건 탄핵하겠다는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탄핵하겠다. 근데 역풍도 별로 없었어요. 그때도 그 얘기가 있으니까 임기 단축 개헌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비상계엄을 얘기를 계속했던 김민석 최고가 6개월 안에 끌어내리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지금 대통령이 완전히 말려 들어간 거 아닙니까? 결국에. 자, 그러면 이제 민주당의 전략은 뭡니까? 사법 리스크 1심에서 선거법에 엄청난 중형을 받은 이재명 대표가
내년에 이제 뭐 형이 확정될 수도 있는데 그 전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자. 이거 아닙니까? 네. 사람들이 딱 그 생각을 했죠. 예. 그러니까 그게 현실화되도록 지금 된 거고, 다만 고민할 겁니다. 탄핵을 바로 발의하느냐. 지금 죄송합니다. 속보가 떴습니다. 윤 대통령, 국방부 장관, 행안 장관 내란죄 고발 및 탄핵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네요. 민주당에서요. 예. 그건 당연히 그렇지 않아요? 네. 야당은 내란죄라고 얘기하겠죠. 네. 그렇게- 내란죄로 고발하고 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 탄핵은 탄핵대로 추진하겠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나 탄핵의 시기를 보겠죠. 그러니까 지금 야당은 그동안에 뭐 최상병 특검이나 뭐 김건희 특검을 얘기했는데 그건 이제 중요하지 않잖아요. 왜? 그게 다 탄핵을 하기 위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지금 그렇죠. 비상 경험이 훨씬 분명하고 국민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무장병 군인들이 국회를 들어와서 난입을 해갖고 막 유창을 깨는 걸 봤기 때문에 이걸로 승부를 하겠죠. 집중하겠죠. 지금 나머지 곁다리로 하겠어요. 네,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걸 뭐 그걸 하겠 상설 특검이든 뭐 특검 요구를 하지 않을 것 같고 그건 또 그대로 하더라도 지금 중요한 건 이건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야당이 두 가지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야 요구는 해볼 수 있죠. 오케이. 그런데 탄핵으로 갔을 때 탄핵 정족수를 채울 수 있느냐, 헌재를 넘어설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고민을 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임기 단축 개헌은 계속 주장해 왔던 반대. 이거의 문제는 이게 연착륙인데 네. 대통령을 믿을 수 있냐, 대통령에 시간을 줄 필요가 있냐, 믿을 수 있냐. 그게 또 정말 새로운 이슈가 됐네요. 예. 네,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느냐. 대통령이 이런 비상계엄 선포를 안 하고 예. 좋다 그러면 내가 내 임기를 줄이면서라도 개헌할 테니까 국회의원들도 임기 줄이십시오. 예를 들면 내가 2026년에 그러면 우리가 대통령 선거 합시다. 대신에 국회의원들도 2년 줄여서 2026년에 대선과 총선 같이 치릅시다. 그리고 지금 즉각 정치 지도자 연석회의를 열어서 개헌합시다. 개헌 준비합시다. 이렇게 할 때는 가능했지. 근데 비상경험을 봤는데 거기에 무슨 임기 단축 개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탄핵인데 탄핵을 했을 때 이제 과연 이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저렇게 말하지만 위헌적이라고 얘기했지만 동참해 줄 건지 동참해 줄 건지. 그리고 이제 동참하지 않더라도 올려서 그게 뭐 통과되지 않으면 역풍 불겠죠, 지금 국민의힘 쪽으로.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해놓고 직무정지가 된 상태에서 헌재가 저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예, 그런 판단을 할 텐데, 일단 뭐 명백한 자기들이 내란죄로 고발할 정도의 논리고, 그러면 탄핵으로 그냥 가겠죠. 계산 없이. 사실 야당의 선택은 뭐 조금 예측이 가능한데 여당의 선택이 여러 가지 좀 걸림돌이 많을 것 같다고 그럼요. 네. 변수가. 네, 여당은 야 이게 마땅히 야당하고 얘기할 수 있는 카드가 없잖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결국엔 탄핵으로 갈 거라는 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곁다리 이렇게 짚고 있었는데 이제 본체가 나타났잖아요. 본체가 나타났으니 탄핵으로 가는 열차 시간표가 앞당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여당 입장에서는 한편에서는 뭐 탄핵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 이후의 혼란과 그 이후에 더 쪼그라질 그 스탠스를 생각을 하면은 쉽게 동조하지는 못할 테고 결국에는 국민 여론을 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탄핵 찬성 여론. 예, 그거는 뭐 탄핵 찬성 여론은 매우 높아질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럴까요? 지난번에도 탄핵에 대해서도 검토할 때 2016년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게 민심이 안 넘어갈 맞아요. 거다. 예, 예. 근데 어저께 그 사건 이후에 이건 대통령이 하루도 저 자리에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거고 맞습니다. 그건 이번 주에 여론조사에 반영돼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저 여론 상태에 저런 여론인데 이걸 뭐 머리를 써갖고 탄핵을 피하면서 갈 수 있을까? 근데 그냥 가자니 선거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참패하고 보수가 괴멸할 것 같은 생각을 하겠죠 또. 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이제 문제일 텐데 또 거기 친윤계가 또 뭐 이런저런 얘기를 두고 또 이 와중까지 와서도 뭐 딴 얘기를 하면 과연 저게 뭐 그대로 가는 건지 분당하는 건지. 근데 한동훈 대표의 고민은 이거죠. 아니 생각을 해봤더니 내가 이건 내 정책 소신이기도 하고 이건 뭐 위헌적이니까 난 탄핵한다. 그럼 뭐 배신자 프레임도 걸 수 있고 보수를 분열시켰다. 이게 다 걸 수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했을 때 중도층이나 민주당 지층에서 야 한동훈이 멋있다. 저 지도자다.
찍어주자. 이재명보다 낫다. 비명이라도 다. 이렇게 올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여요. 없어 보이나요? 예, 그러니까 예. 오히려 이렇게 되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 유승민, 안철수, 뭐 이준석 이런 사람들은 이재명을 싫어하는 비명 일부도 뭐 그 카드 나쁘지 않다. 제3당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 이게 한동훈 대표한테로 올 것 같지가 않은 게 한동훈 대표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대표로 올 것 같지 않다. 왜요? 왜? 너무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라는 이미지가 강한가요? 그럼 뭐 그동안 이제 민주당이 해왔던 그 검사 정치에 대한 검찰에 대한 아주 반감이 있는데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쏟고 또 한동훈한테 쏟아서 또 그건 못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그럼 한동훈 대표의 미래도 그렇게 밝지 못한데 그렇다면 반대로 이재명 장기적으로 보면 네. 장기적으로면야 뭐 이걸로 선명하게 자기 입장을 세우고 갈 수도 있겠죠.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당장은 어려워도 뭐 해볼 수 있겠죠. 장기적으로는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렇죠. 아직 젊은 73년생이니까요. 네. 그런데 반대로 이재명 대표의 미래는 어떻게 보시나? 이것이 이재명 대표의 꽃길일까요? 아니면 국민들에게 야 이것도 어차피 야당도 책임이 있으니까 싸우던 모습 지긋지긋하다. 그 판에 있던 사람들 다 싫어. 뭐 이런 마음도 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거는 아직은 좀 판단하기가 이르지만 네. 이재명 대표로서는 어차피 지금 사법 리스크를 다루기가 어려웠던 상황이고 네. 그래서 굉장히 강공을 하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변수가 유리한 변수가 생긴 거니까 지금 뭐 사법 리스크가 확정되기 전에 대선 치르자 이게 지금 가시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좋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서 뭐 지금 이 판에 뭐 비명이든 뭐 이 사람들이 뭐 반길들겠습니까? 저는 어렵다고 보고 네. 지금 뭐 이재명 대표나 김민석 최고가 이걸 몰아붙여서 얻어낸 거기 때문에 전 그대로 갈 거라고. 다만 제가 계속 이재명 대표의 아킬레스건은 너무 많은 의석이다. 근데 어저께 그 비상계엄을 보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해도 국회가 압도적 의석으로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데 지금 개혁신당 빼고 189석인데 뭐 조국혁신당하고 진보당 이거 다 합치면요. 야 여기와 이재명 대통령의 결합이란 그러면 지금 뭐 탄핵 그다음에 뭐 어떤 뭐 예산 삭감 뿐만 아니라 부처를 없애거나 심지어는 비상계엄을 선포해도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뭐 군사정권 때 그 비상계엄하고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이 상황에 대한 국민적 우려. 그러면 야 이건 야당도 너무 그동안 심했고 하니까 우린 제3의 선택을 할 거다라고 하는 게 있을 수는 있겠는데 그러나 현 시점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원하던 그림대로 됐기 때문에 현재는 일단 좋은 시나리오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결과적으로 원하는 그림대로 됐네요. 그렇다면 참 잠깐 비명 말씀을 하셨는데 저 멀리서 이 비명들의 비명이 들리는 듯합니다. 뭐 비명뿐만 아니라 이쪽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국면은 어쨌든 지금 플레이어들이 지금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도 사실은 이제는 딱 종속 변수로 변했고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죠. 어저께부로. 그전엔 카드들이 좀 많았는데, 그건 이제 없게 됐고, 지금은 이제 한동훈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 손에 상당히 달렸고, 그 양쪽이 싫다면 이제 뭐, 지금 좀 이런 얘기긴 하지만, 탄핵이 뭐 진행된다 그러면 재산 공간으로 얼마나 사람들이 모일 거냐, 이런 얘기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권한 행사, 그 초법적 권한 행사를 이렇게 이 상황에 쓸 수 있는지. 제가 오직하면은 김민석 의원이 탄핵을 주도한 걸 제가 망상이라 그랬는데 오늘 공개 방송에서 제가 사과했어요. 사과하셨습니까? 그거는 뭐 난 상상도 못했는데 어쨌든 틀렸고 그 우려가 현실이 됐으니까 제가 사과하시죠. 잘하셨네요. 용감하십니다. 네, 잠깐 김민석 의원 얘기가 나왔지만 만일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김민석 그건 뭐 지금 그 얘기를 할 때는 아니고 예. 어쨌든 김민석 의원이 이번 이 과정에서 민주당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각인된 그건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 저희가 다 섞어서 이미 얘기하기는 했지만 오늘 속보가 떴지요.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 및 수석비서관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들도 다 몰랐다고 하네요. 다 몰랐던 일이었고 그래서 매우
스러워했고 그래서 사의를 표명했다는데 그럼 만일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소추안이 등이 넘어오거나 아니면은 뭐 그 내란죄 등으로 정말 기소되거나 할 경우 주변에 지금 조언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 예. 그 이재명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년 6개월 동안 어떻게 정치를 해왔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명태균 사건하고 이번 예. 비상계엄 선포. 공식 라인하고 의논은 안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아니, 지금 이게 대통령실장이나 수석들이 있는데 이 비상계엄 이 문제에 찬성을 했겠습니까? 또 의대 증원 문제도 타협책을 제시를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면 야, 이게 얼마나 지금 비정상적으로 지금 의사결정이 되고 왔는가. 그 결정판이 어저께 비상계엄 아닙니까? 그래서 공식 라인과 지금은 소통을 안 이제 한다. 예. 대통령 내각이고 수석이고 뭐 같이 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그러니까 다 이탈할 테고 대통령 지지율은 뚝 떨어질 거고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헌정 중단이나 뭐 임기 단축을 피할 수 있는 길이 과연 있을까? 찾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지금 야, 이걸 연착륙 시켜야 될 텐데 하는 생각들은 좀 뭐 연착륙이 가능한 경제 상황. 재개도 그렇고 예. 지금 다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뭐 미중 패권 전쟁 중에 한국의 정책 상황이 이 대운론으로 들어가는 거를 누가 반기겠습니까, 지금? 아무도 안 반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의 문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외신도 지금 다급하게 다 타진을 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계속 실시간으로 생중계를 했고요. 한국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니 다들 놀랍다라는 반응이었는데 지금 대통령 주변에 아무도 남아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 의외로 그래서 그 김용환 국방부 장관을 해임 안 할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그럴 수 있겠어요? 예, 그 남아있는 사람이 워낙 없다 보니까요. 근데 그거는 이제 예. 뭐 그렇게 되면 뭐 탄핵을 하고 뭐 김용현 장관은 수사를 하겠죠. 수사 대상이 그렇게 들어가겠죠. 될 테니까 그렇게 되기는 뭐 쉽지 않아 보이고 탄핵을 했을 때 이제 문제는 뭐 200석도 200석이지만 헌재를 통과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민주당이 계속 고민해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이게 이제 그 위헌적이다. 확실한 위헌적인 그 절차상 내용상. 그러면 뭐 헌법재판관들이 양심을 갖고 하겠죠. 누가 임명했냐 이거 갖고 지금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어제부로 대통령이 임기를 다 마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졌다. 이런 생각은 전 듭니다. 예. 계엄 해제하는 윤 대통령의 새벽 담화. 여전히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들을 잠 못 이루게 한 여전히 야당에 대한 불만을 담았습니다만은 어떤 국민에 대한 사과, 혼란에 대한 사과는 보이지가 않았지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늘 예. 대통령이 정말 이 국정 실패 책임이 가장 큰 문제, 책임감이 전혀 없다는데 아니 그 한밤중에요. 세계를 놀라게 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인들이 지금 국기를 난입해갖고 유리창을 다 깨고 했는데 이거 정말 국민들한테 야당을 향해서 하는 건 하더라도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제가 아니면 이거 뭐 그 자리에 있기가 싫거나 뭐 감당이 안 된다. 그럼 그만둬야 되는 거고요. 차라리 그만두든지. 제가 지난번 저희가 월요일이었죠. 그 야당이 감액한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했을 때 제가 불쾌하다라는 표현을 썼을 겁니다. 뭐 탄핵이나 이런 거야. 기관장에 대한 탄핵이나 이런 거야. 자기들끼리 정치인들끼리 그냥 싸움인가 보다라고 볼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는데 예산안은 국민을 상대로 한 먹거리 돈이 아니냐.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한테 써야 될 돈을 가지고 뭘 어떻게 이런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지 이건 너무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더 너무하네요. 아니 뭐 아무리 야당이 싫다 한들 예산 뭐 심의를 국회가 할 수 있으니까 삭감할 수 있죠. 다만 예산안은 여야가 합의하는 게 관행인데 이걸 지금 뭐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거니까 그 문제는 뭐 그렇다 치고 그래서 저는 이게 어쨌든 국회가 발빠르게 해서 계엄은 해제시켰습니다만 그거 해제가 안 됐으면 포고령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안 받아들이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국무회의 심의 못 거쳤다라고 하고 국민의 소집 안 하고서는 심의 못 거쳤다고 하면 그만인 거죠. 네, 그럼 뭐 우리가 이런 방송도 못 하고 있고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데
그만큼 대한민국이 뭐 탄핵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봐도 알지만 민주주의가 상당히 우리가 얻어내기 간단치 않게 얻어냈구나. 그러니까 뭐 이렇게 비상경험을 다 경험했던 세대가 야 이거 잘못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도 그 몰려서 다 이렇게 막아내고 하는 거니까 그건 했는데 이후에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이 이슈를 정리할 건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모르겠어요. 아까 제가 뭐 밥상을 엎은 거죠. 그 정도는 청소하면 되는 거지만 이게 뭐 엄청난 게 뭐 확 무너져 있는 상황이면 이걸 어떻게 복원을 해야 될 건지 막 그런 충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프랑스 사람들이 뭐 노틀담 대성당이 불타서 무너졌다. 이걸 어떻게 복원할 건지 재건할 건지 가능은 한 건지 이런 거가 얼마나 트라우마로 됐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국민들이 불안해하는데 우리가 뭐 방송에서도 이런 문제를 가볍게 얘기할 수는 없고 어쨌든 지혜를 모아야죠. 대한민국이 간단한 나라가 아니니까 지혜를 모아서 법적 제도적으로 어쨌든 방법을 찾아야 될 텐데 야 이런 와중에도 뭐 여당에서 뭐 싸우고 앉았고 친한 그러고 앉았으면 구제불능이죠. 구제불능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 다 마음속에 계엄과 독재에 대한 굉장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잖아요.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마치 계엄 소포를 검찰에서 압수수색 강제 수사하는 듯 가볍게 하는 모습을 보고 저희는 이 마음의 상처와 두려움은 좀 쉽게 가셔지지 않을 것 같아요. 다 떠나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유,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1호, 그거 한번 읽거나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 대한민국 수준에서 나올 포고령이 맞습니까, 그게? 우리가 지금 남미 어디 조만한 나라입니까? 저는 뭐 좀 약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리고 이제 새벽 1시경에 일어나는 190명이 신속하게 모여서 표결하는 모습을 보고 그래 이게 민주주의지 불필요하고 번거로워 보여도 각 제도는 쓰임새가 있구나. 그럼요. 맞다. 그런 모습에 또 자랑스럽게 느꼈습니다. 이게 민주주의고 민주주의의 약점이고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 민주주의 치명적 약점인데 또 민주주의는 견제가 있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견제죠. 균형과 견제. 그 힘을, 완력을 쓰는 건 안 좋습니다, 서로. 예, 알겠습니다. 한 분의 댓글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태희양, 제가 태희양님인데 제대로 읽었나 모르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국민만 바라보고 간다는 말이 거짓이 되잖아요. 근데 이때 말한 국민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박근혜 대통령도 다인겸 국민만 바라보고 간다 그러는데 이 바라보는 국민이 도대체 누군지를 모르겠습니다. 각자 바라보는 국민들이 조금 다르긴 한 것 같습니다. 한교안 총리는 확실히 그 국민 중에 한 분인 건 맞고요. 알겠습니다. 저희 긴급 편성을 했는데요. 저희가 정치대학 TV를 열지 못해갖고 모 채널인 이투데이 TV로 열고 갔더니 역시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습니다. 저희 늘 걱정해 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있는데 뭐였죠? 늘 와주셔서 아니 이렇게 좋은 콘텐츠를 왜 이것밖에 안 보냐 내가 다 안타깝다 했는데 그분이 못 들어오셨네요. 그분이 보셨으면 매우 뿌듯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저희가 좀 좋은 소식으로 찾아뵀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너무 놀란 마음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좀 마음 가라앉히시고요. 평시와 일상으로 돌아가시기를 간곡히 빌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주신 박 대표님도 감사합니다.